네, 안녕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드리는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올림포스트 14강 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강 수능 지문이고요. 밑에 단어 보시면은 unforgettable, forget이 잊어버리다. 그래서 unforgettable, 잊어버릴 수 없는 phrase, 어구, 쉬운 말로 하면은 표현이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In a fraction of a second, second가 1초 아닙니까? 거기에 fraction, 그 중에 작은 파편이니까 순식간에 0. 몇 초 만에 이런 말이고요. ceiling, 벽 위에, 방 위에 천장. bleed, 출혈하다 피를 흘리다고요. take place, 어떤 일이 발생하다 벌어지다고요. lecture hall, lecture가 강의죠. 그래서 강의실. yell, 소리 지르다고요. instantly, 즉시란 말입니다. 본문 볼게요. 일단 이 지문은 그냥 일화를 설명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따로 주제문 분석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I had an unforgettable experience. 나는 가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With learning, 배우는 거에 있어서 American phrase, 미국식 phrase, 어구, 표현을 배울 때 경험이 있었는데 When I began teaching, 그때 내가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칼리지에서. Not long after, 뭐뭐 하고 나서 얼마 머지않아 이거죠. I arrived in this country, 내가 이 나라에, 미국이겠죠.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70s, 70년대. 됐죠? 70s 이렇게 숫자의 복수형으로 쓰면은 70년대 이런 연대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70대 나이를 말하기도 하죠. arrive는 자동사예요. 똑같은 도착하다지만 reach가 있잖아요. 근데 reach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전치사 없이 곧바로 목적어를 쓰지만 arrive 같은 자동사는 반드시 전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I had only begun to learn. 나는 이제 겨우 배우기 시작했어요. How to speak. How to 동사 뭐뭐 하는 법이죠. Speak American English. 미국식 영어를 말하는 방법을 이제 겨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ow to 동사고요. My class took place. 나의 수업은 took place. 발생하다 그러면 비상하고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In a large windowless lecture hall. 아주 크고 windowless니까 유리창이 없는 강의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on the first day, 전날에 I just started to explain my goals. 나는 이제 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goal, 목적이죠. 목표. For the class, 그 수업을 위한 when, 자, 요때는 우리말은 그때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때 그게 더 좋죠? One of my students, 내 학생 중에 한 명이 yelled at me, 나에게 소리 지르기를 watch out이라고 했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황이 펼쳐지죠. 자, take place, 개최되다 발생하다 이런 말인데 수동태를 쓰면 안 돼요. 가끔 이런 거 내시는 분들 있거든. 수업이 take place 되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was taken이라고 쓰면 안 된다 말씀.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게 중요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when은 원래 접속사죠. 주어 동사와 조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긴 한데 여기서는 해석 때문에 when으로 그때라고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I've never heard the phrase. 나는 절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표현을, 여기서 그 표현이 watch out이죠. before. 예전에는, 이때 before는 그냥 부사죠. Therefore, 그러므로 had no idea. have an idea는 무엇을 알다고요. have no idea는 모르다라고 하면 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모른다. 무엇을 모르냐면 what the student meant. 그 학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고요. 의문 대명사로 봐도 됩니다. 어찌됐든 의문사, 주어동사든 관계대명사 what으로 봐도 주어동사 관계는 똑같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순 없죠. 됐나요? 착각하면 안 돼. 아이디어가 선행사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선행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무엇을 의미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Instantly, 즉시 my brain search for, 내 뇌는 탐색을 했어요. Some kind of definition, definition 정의라는 뜻이죠. 네, 어떤 종류의 정의. 그러니까 저 watch out이 뭐냐, 그 정의를 머릿속에 막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watch는 look을 의미했어. 그리고 out은 outside, 바깥을 의미할 수 있어. Did the student want me? 의문문이죠. 그 학생은 내가 투부정사하기를 원했나? Look outside,
바깥을 쳐다보기를 원했을까? 이게 영어를 잘 모르면, 근데 우리도 영어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죠. wan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부르시지 않죠? I could, though. 자, though가 지금 콤마 사이에 혼자 들어갔어요. 이러면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해석할 때는 앞으로 가져와서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었어. 뭘 할 수 없었어요? 네, 앞에 있는 look outside를 얘기하는 거죠. 생략이 된 거고요. Because 왜냐? There were no windows in the room. 그 강의실에는 유리창문이 없었잖아요. 아까 windowless라고 했잖아요. Of course, 물론 모든 이 일은 happened in a fraction of a second.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happen도 대표적인 자동사죠. 수동태 못 쓰죠. After which,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a part of the ceiling fell on my head. 천정의 일부가 fell은 fall의 과거죠. 떨어졌어. 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일단 after which부터 보시겠습니다. 선행사가 있어 없어? 네, 요 all of this happen이 선행사예요. 어떤 명사가 아니고 앞에 나온 내용이 선행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which를 썼어요. 그 선행사가 어떤 단어는 아닌데 이 부분을 그냥 선행사다라고 생각하시고 which를 썼습니다. 당연히 what은 안 되겠죠. after what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시험에 요거는 될 가능성이 적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혹시 after that 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자, 이거는 됩니다. 오, 관계대명사 됐다고 위치하고 다뤄도 배웠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대쉬를 표시했습니다. 뭐 하이펀이라고도 하죠. 대쉬를 표현하면은 그 다음 문장이 이어져도 되고요. 문법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새롭게 그러고 난 다음에 대명사 그것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누가 중에 내 위치를 썼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lying 누워 있었어요. on the floor 바닥에. 그 다음에 ing 두 개 보이죠? bleeding and waiting 둘 다 뭡니까? 분사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예요.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밑에 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watch out이라고 하는 게 조심해라 이거였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붕에서 뭐 떨어진 거 그대로 머리에 맞은 것 같아요. 그죠? 피 흘렸다고 하잖아요. lying 이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내신 영어에 나오는 lie죠. lie가 있고 lay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이죠. lie 3단 변화 시작. 말해 들려요. 왜? 뭐야? lie, lay, lay입니다. 그리고 ing는 y로 바뀌죠. lay는요. 어떻게 바뀌어? 시작. 해야지. lay, laid 자꾸 이런 거 말로 해서 외워야 돼요. ing일 때는 그대로 붙습니다. lie는 자기가 눕다 혹은 누워있다라는 자동사, 놓여있다라는 자동사. lay는 누구누구를 눕히다, 놓다라는 타동사죠. 그죠? 여기는 내가 누워있었다, lie ing입니다. lay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두 개, 뭐뭐 하면서. 그리고 wait 다음에는 투부정사. wait 다음에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for paramedics는 뭐냐? 이거는 의미상주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 표현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for 플러스 명사잖아요. 이걸 쓴 겁니다. wait for paramedics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도착하는 걸 기다린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 딱히 동요 같은 게 지금 필요 없는 문장 지문이었죠. 그래서 밑에 위에 선생님이 정리하는 거 보시면 언어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사건을 말합니다. 영어로 anecdote가 일화, caused by 발생된 lack of linguistic understanding 언어 이해 부족 때문에 됐죠? 이 부분이 소재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으로 갑시다. 14강 1번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단어 보시면은 element, 요소, 뭐 factor란 말도 있고요. behavior, 행동이죠. familiar, 익숙한. characteristic, 명사로 특성도 되고요. 또 형용사로 특징적인. 그 다음에 go into be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being이라는 말이 그냥 명사로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비동사에 ing 붙인 거지만 그냥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human being이라고 하는 경우 들어보셨죠? 그 다음 well-being이라는 말도 well하고 being 합쳐놓은 거죠. 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존재하게 되다. companion,
함께 있는 거죠. 동반자, 동행. In a way that 뭐뭐 하는 방식으로 attract, 끌어들이다. 뭐 유혹하다 다 되죠. essential, 핵심적인 또는 필수적인. survival, 생존. evidence, 증거. potential, 명사와 형용사 둘 다 잠재력, 잠재적인. aid, 네, 도움이라는 명사. exactly, 정확하게. due to,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여러 가지 있죠. because of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있어요. 뭐 owing to라든가 on account of 같은 것들. instead는 대신에. anxious, 굉장히 초조해하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proximity, 가까이 있는 이런 말이고요. 가까이 있는 것. 자, 질문 볼게요. The following elements, 다음의 요소들. 이게 뭐냐면 proximity to the owner, 주인에 가까이 있는 것, and attention getting behavior, 그리고 관심을 끄는 행동. 이 두 가지의 부연 설명이 들어갔죠. 자, 그 element들은 by now, by now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지금쯤 이런 말이죠. 이제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familiar to us,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as는 뭐뭐로서 전치사가 되겠죠. characteristic of dogs, 강아지의 특징으로 익숙하게 되고요. going into their being, 자,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됐네. 뭐가 존재해? 굉장히 fine, 훌륭한 companion, 동반자, for human, 인간의 동반자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1번이 주제문이죠. 됐나요? 1번이 이 글의 주제문이 되고요. 주어 동사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문장의 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어 동사 어렵지 않고요. 동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2개로 동사 연결하시면 되고요. getting 대신에 attention drawing, attention grabbing 해도 같은 말이 되고요. 뭐 proximity 같은 경우에는 이 familiar 있잖아. 그 명사로 familiarity 해도 되고요. 또 동요로는 intimacy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사실 중요한 거 어느 선생님이 네모칸내는 거 보이시죠? 빈칸 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관심 끄는 것, 이 설명이 밑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o into their being, 아까는 수거에서는 being을 명사로 존재해서 존재 속으로 들어간다, 존재하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정확하게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봐도 됩니다. 지금은 그게 더 어울리죠. 왜 이걸 동명사로 굳이 알아야 되느냐?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런 훌륭한 동반이 되는 것, 뭐뭐가 되는 것. 네, 뒤에 명사가 바로 보호요. 비동사 뒤에 보호 나오는 그 역할하고 있죠. 정식 문장 전체의 보호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그런 동반자가 되는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겠죠? 이때 their 뒤에 동명사. 거꾸로 보면은 동명사 앞에 뭐 이게 의미상주어입니다. 의미상주어입니다. 동명사 의미상주어를 쓸 때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격 their.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ompanion 대신에 aid, 그 다음에 attendant, 돌봐주는 존재, ally, 이건 동맹이라 뜻인데 여기서 내용상으로는 동맹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꼭 동요라기보다는. and there are, 그리고 걔네들은 essential for the survival,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the person,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 whose life was at risk, 목숨이 위험한 사람. 자, whose는 무슨 격입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뒤에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이 형식으로 봐도 되는데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whose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o라 whom 쓰면 안 됩니다. 됐죠? risk의 동요로는 peril, hazard, jeopardy 같은 말이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강아지들은 totally heroes, 그러면 영웅들인가? They are. 영웅들이다. They are라고 돼 있어요. they do가 아니죠. 위에서 비동사가 있었잖아요. 이걸 대신한 것이죠. 그러나 걔네들은 알았을까? What they were doing, 걔네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았느냐? 간접 의문문이죠. 순서 바뀌면 안 되죠? 간접 의문문이니까요. There is no evidence. 증거는 없어요. 어떤 증거? That they did. 대절이 지금 앞에 있는 evidence하고 무슨 관계? 동격 관계입니다. 접속사 that으로 앞에 있는 추상명사 대 동격 관계 붙이죠. 그들이 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뭐뭐라는. 이때 did는 뭘까요? did는 노후의 대동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new죠, new. 노후의 과거 new. 과거로 did라고 썼어요. were 쓰면 안 되겠죠. 대동사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걔네들은 don't know, 모릅니다. They actually hear rightly. 그들이 영웅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 강아지가 아무리 지능이 높다고 한들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그 다음 강아지들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potential,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training, 훈련을 받으면 훈련을 가지고 to be, 이게 뭐야? 앞에 있는 potential 급이죠. potential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 be rescued, 구조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가능성만 있는 거죠. 잠재력만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 심지어는 untrained dog, 훈련을 받지 않은 강아지도 may come to your aid. come to aid가 도와주러 오는 거죠. 도우러 오다. 됐죠? 당신을 도우러 올 수 있어요. 그 훈련 없어도 본능적으로. 그러나 without knowing,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알지는 못하고 정확하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고 일단 오긴 오는 거야. 됐죠? 사실 강아지가 동물농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뭐 많이들 보게 되는데 주인이 위험하다고 할 때 오긴 오는데 아주 정밀하게 훈련받은 개는 뭐 힘센 개들은 뭐 인간을 옷을 딱 물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게 이런 거 하지만 일반 개들은 그냥 모르죠. 그 다음 their success is due instead to, instead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대신에 due to 뭐뭐 때문이죠. 그들의 성공, 강아지의 성공은 뭐 때문이냐? what? they do know,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 때문이야. 일단은요 instead 그 대신에가 뭔 대신입니까? 무엇을 할지는 알지는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대신해가 돼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due to는 아까도 한번 단어장에 설명드렸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owing to라는 말도 있고요. on account of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do가 보이시나요? do 그냥 they know라고 쓰면 되는데 왜 do를 썼을까? 바로 일반 동사 앞에 do라는 조동사를 붙여서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없어도 돼요. 있으면은 정말로 이런 뜻이죠. 그게 뭐냐면 대절, 접속사 대시죠. 그들이 아는 것이 뭐냐면 something has happened to you.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 주인에게. 그러면 which 그것은 makes them anxious. 여기 밑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밑줄, which 밑줄, makes 밑줄, them 밑줄이 삐딱하니 anxious 밑줄. 다 문법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밑줄이 빠졌네요. 그것은 걔네들 강아지들이 anxious, 불안한 상태가 되게 만든다. 됐나요? 여기서 성공이 뭘까요? 강아지가 성공한 게 뭐야? 돈 버는 거예요? 아니죠. 구조하러 온 거 성공하는 거죠. 중복된 표현을 생략했을 뿐이고요. 자,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 위치입니다. 컴마 다음에 나오니까 계속 용법이겠지. 그러나 계속 용법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행사가 뭡니까? 유가 선행사예요? 아닙니다. 강아지를 불안하게 만든 게 너예요? 아니잖아.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럼 뭘까요? 선행사가 앞에 나온 내용이 선행사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언급된 내용.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쓰면 안 돼요? 일단 who를 쓰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that도 안 됩니다. 컴마 다음에 that도 안 되지만은 이렇게 낼 가능성이 더 높죠? 그 다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단수다 복수다? 내용이 선행사할 때는 단수 취급이에요. make에 뭐 붙어야 돼? s 붙여야 돼요. 왜냐면 일이 발생한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dame은 어디 갔니? 그 강아지 내어가 되는 어떤 강아지들을 가리키잖아요. 갑자기 복수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day라고 썼는데 뭘 조심해야 될까요? self 붙이면 안 됩니다. themselves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 anxious는 뭐가 중요할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됩니다. ly 붙이면 안 돼요. make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명사나 형용사 또는 동사 원형 나오잖아요. 문법 조심하시고요. anxious의 동의어로는 apprehensive 혹은 restless 또는 물론 이제 nervous도 있지만 쉬운 말이고요. if they express that anxiety 만약에 강아지들이 표현하면 that anxiety 그 불안감을 표현하면 in a way that 어떠한 방법으로 이때 that은 관계 대명사고요. attrac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가서 to가 나오죠? 여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The scene, 이때 scene은 현장, 그 사고 현장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부연 설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죠.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with 뭐를 가진 사람들 이해. emergency 응급사태 하는 단어죠. 응급사태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때 이해는 명사죠. understanding은 동명사로 출발했지만은 이렇게 관사를 붙여서 명사로도 쓰곤 합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and 혹은 allows you to get out of the hole. 그리고 당신을, 그러니까 주인인 당신을 밖으로, 구덩이 밖으로 in the ice, 얼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밖으로 나오게 허락한다 이거야. 마면, 여기까지가 if죠. 뭐마면, 그러면 it is great.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볼까요? we가 선행사인데 des 썼어요. 얘는 뒤에 어차피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뭐 위치가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attract가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저기 있는 allow가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겁니다. 병렬 구조. 그리고 attract 대신에 drive, invoke, engage 이런 말들이 들어가도 되고요.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는 투부정사 어려운 거 아니죠? 됐죠? 다시 올라가 보면은 여기 빈칸이 나올 만한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서술형 영작 뭐 이런 거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그 다음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14강 2번 지문이고요. 단어 볼게요. satirist. satire가 풍자하다고요. ist 붙여서 풍자가 비꼬는 사람이죠. tense, 긴장된. high. 특이하게 high가 여기서 지금 여기 명사로 나오는데요. 행복감이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보다는 약간 마치 마약 맞고 뿅 가는 황홀감 이런 말이고요. seize, 멈추다. release, 분비 방출하다. mask. 얼굴에 쓰는 마스크를 동사로 쓰면은 마스크를 쓰면 당연히 가리잖아요. 감추다가 되겠고요. organ, 신체 기관. convulse, 여기 있는데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다. high, 아까 또 나오네요. 자, 본문 볼게요. 스티븐 콜버트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동격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자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정치 풍자가이자 host of a Colbert Report, 콜버트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호스트, 진행자, TV 진행자,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코멘트 뭐뭐라고 논평을 했어요. 언급을 했어요. during 인터뷰 동안에. 그 다음에 on이 보이시죠? comment on, 뭐뭐에 대해서 논평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during은 전치사죠. while 쓰면 안 되죠? 뭐에 대해서? importance of laughter,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intense times, 언제? 긴장된 시간에. 그래서 아주 긴장했을 때 웃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재는 맞지만 뭐 주제문까지는 아니고요. tense 대신에 strained 혹은 distressed. distressed라는 말은 고통스러운이라는 말이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나 밑에 보면은 afraid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어가도 되고요. You can't laugh and be afraid. 당신은 웃음, 짓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해석할 때 동시에 이것과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두려워하는 게 동시에 안 된대요. 그래서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하죠. simultaneously 대표적인 단어죠. 그 다음에 concurrently, all at once. all at once도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이런 단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맞는 말을 했어요. 웃음은 실제로 release endorphin, 엔돌핀을 분비한단 말이죠. 네이가 엔돌핀을 가리키겠죠. 엔돌핀은 분비됩니다. 되다. 수동태 써야 될 거고요. To mask the pain,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두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고요. 그 고통이 뭐냐면 we are causing to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일으키고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 생략됐죠? 그 다음에 as, 이때 as는 when의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 할 때 우리의 organ, 장기들이 being convulsed, 경련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장기는 경련의 대상이니까 수동태 써야 되겠죠. 너무 쓰지 않고요. 엔돌핀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엔돌핀은 고통을 감춰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이제 밑에 내용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4번은 키 센텐스입니다.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The pain we are causing to ourselves.
우리에게 우리가 일으키고 있다. 원래 cause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목적어가 누굽니까? cause의 목적어가 선행사인 pain입니다. 이럴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죠. 이거를 완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시험 어떻게 내실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in which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in which는 뒤에 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mask 대신에 disguise, 위장하다. obscure, 모호하게 만들다, 뭐 conceal, 감추다. 조금씩 다르지만 mask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기억하시고요. We like laughing, 우리는 웃는 걸 좋아하죠.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 때문에. Runners like running, 달리기 주자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거라. 왜냐면은 feel good, 기분 좋으니까요. reason과 runner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완전하죠? 조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앞에 있는 the same하고 이렇게 세모. 그럼 뭐뭐와 같은 이유.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과 같은 이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신 생략 가능하고요. feel good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달리기 주자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도 기분 좋아서 우리가 웃는 것도 기분 좋아서 같은 이유인데요. 그러나 we all had the experience. 우리 모두는 가졌습니다. 경험을. 어떤 경험? Of laughing so much. 너무나 많이 웃는 것의 경험. 그 다음에 우리는 원한다 조동사 나왔네. 왜 그럴까요?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무슨 대시냐? so 대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다시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답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자 it to stop. 그 웃음이 멈추기를. Because 왜냐면 it starts hurt. 이제는 웃음이 아프게 하기 시작하니까요. 아까 왜 경련이란 거 나왔잖아요. 경련. 너무 웃으면 여러분 배 아플 때 있을 거야.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경험? 네. 근데 요즘 뭐 웃을 일이 좀 줄긴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여러분 뭐 장난치면서는 웃을 거 아니에요? of부터는 이렇게 크게 가로로 묶으세요. 경험을 설명하는 전치사 of 플러스 동명사가 되는데요. 동명사로 시작된 laughing 뒤에 so that이 들어가 있죠. 너무 많이 웃어서 그래서 멈추기 원한다. 네, 이런 구조로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want는 목적어 다음에 두 부정사 쓰자.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자, like the runner, 달리기 주자와 마찬가지로 the hurt actually began earlier. 그 고통은 실제로는 더 일찍 시작이 된 거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할 때보다. 그러나 thanks to 누구누구 덕분에잖아요. 누구 덕분에? 엔돌핀 덕분에. 엔돌핀 덕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We didn't feel it until later. 나중까지도 바로 그 고통을 느끼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뭐 한 30초 전부터 아팠던 건데 이 엔돌핀 덕분에 아프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뭐 출제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여기 not이 보이죠? 뒤에 until이 보이죠? not until 뭐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는데 만약에 붙이면 순서가 바뀌긴 하지만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뭐뭐가 되어서야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학교에서 나중에 되어서야 느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It is the high.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high다. 그 high는 뭐냐면 we get from endorphins 가로를 묶고요. the high랑 we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그 행복감은 그 다음에 which 또 나오죠? 계속됩니다. After the laughing has ceased. 웃음이 멈추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는 가로 묶고요. 여러분 이때 which의 선행사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네, 저기 앞에 있는 high입니다. 엄청 멀어요. That makes it hard. 그리고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그것이 뭐다? 이건 가짜 목적어. 뒤에 나오는 to be가 진짜 목적어. 비동사 뒤에는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서 afraid, be afraid입니다. 근데 중간에 as Colbert said, 콜버트가 말한 것처럼 빼면 be afraid, 두려워하는 거.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웃는 시간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걸 어렵게 만든대요.
이 문장 여러분 이 문장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큰 그림이 뭘까요? it is와 that으로 이루어진 강조구문인데요. 근데 복잡한 게 뭐냐면 it is which. 선생님이 which라고 썼지만 사실 that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관계대명사. 얘도 관계대명사거든. 어이구 강조구문을 3번 썼느냐? 아닙니다. 밑에 있는 that. 요렇게 강조구문이에요. it is 그 다음에 that 요렇게. 여기 뭐라고요? 지금 강조구문 쓴 거단 말입니다. it is 다음에 the high라는 명사를 중간에 강조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that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용법. 아니 그런데 강조용법인데 왜 이렇게 the high하고 that 사이가 뭐냐? 왜 그래요? 관계대명사로 이루어진 수식어가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수식어를 2번 쓴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다시 뭐라고요? It is the high that. 강조구문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관계대명사 위치는 목적격 생략 가능하고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 위치는 무슨 격입니까? 동사 앞에 주격이죠? 주격 관계대명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 불가죠. 그런 문제 내지도 않겠지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수일치입니다. continue s 붙어 있습니다. 선행사가 누구니까? high니까. 엔돌핀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요 that. 여기도 별표하시고. 분명히 이런 친구 있어. 컴마 다음에 that은 틀린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컴마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수능에 나온 적인데 컴마가 있는 이유는 컴마를 2번 찍었죠? 중간에 수식어를 집어넣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꾸미는 말을 집어넣어서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컴마 찍은 겁니다. 개성요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which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 보니까 컴마 다음에 that은 되고 which는 안 되는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돼요. 됩니다. 선행사가 뭐예요? the high. 네? the high. 그러니까 당연히 사물이니까 which도 된단 말입니다. 조심해야겠죠? 선행사라고 써둬야지 헷갈리지 않겠죠? 선행사 뒤에 관계사가 좀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that, 이 관계대명사와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중요하죠? make s 붙었어요. 왜요? high가 선행사니까 단수. 그 다음에 is은 가짜, 투부정사 진짜, 중간에 hard 형용사. 왜냐면 목적 보호니까요. ly 붙이면 안 되고 안 될 뿐만 아니라 hardly는 전혀 다른 뜻이잖아. hardly가 뭐냐? 그건 좀처럼 못마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됐죠? high 대신에 사실 이게 내신 영어에서 적합한 단어는 아닌데 ecstasy 혹은 bliss 극한의 행복이라는 말들인데 물론 happiness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continue 대신에 persist, last, endure 이게 지속하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번이 주제문 topic sentence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니까요. 다시 한번 스스로. 항상 이게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필기된 거 보면서 공부하는 건 자기 실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필기가 전혀 없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자료 다운받으셨다면은 그리고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은 여러 번 출력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걸 한 번 더 출력해서 보고 그때 보여야 진짜 공부죠. 그래야지 학교 시험에서 나올 때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출력이 귀찮거나 좀 돈이 아까우면은 보통 여러분 태블릿 PC 하나씩 있지 않나요? 태블릿 PC에다가 띄워놓고 봐도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자, 이제 14강 3번인데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passively, 수동적으로 오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extract, 바깥으로 뽑아내는 거 추출하다. index, 색인인데 가끔 이게 한글 모르는 친구들 색인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단어책이나 또는 일반 소설 같은 소설은 아니지만 이제 참고서 같은 거에도 있는데요. 그 단어책이나 참고서 맨 뒤에 보면은 ABC 순서대로 혹은 가나다 순서대로 쫙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덱스죠. 그거 가지고 뭐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책에 한 2,000단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텐트를 찾고 싶어. 그 인텐트 한 번에 찾을 수 있나요? ABC 순서가 아니 못 찾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색이네 I로 시작된 색 그 부분에서 인텐트 찾아보니까 뭐 200페이지에 있다. 그럼 200페이지 가면 되잖아. 그게 색인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찾아보기 이런 거예요. 찾아보기 그다음 intent는 의도고요. intention하고 같습니다. 참고로 수능에 가끔 intent가 형용사로 나올 때가 있는데 형용사로 쓸 때는 어디 열중하는 거고요. recognition 인식, respond 반응하다. 이렇게 보면 단어가 몇 개 없어서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지문은 지금 올림포스 2잖아요. 올림포스 1과 레벨 차이를 보여주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어쩌면 올림포스 2 전체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좀 깊이 들어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reminding, 상기시키는 것은 그 단어 어장이 없는데요. 원래 remind가 상기시키다죠? 상기시키는 것은, 즉 생각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for planning and for understanding, 계획하는 것에,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 the plan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에. 지금 for가 2개 들어가서 useful하게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When someone tells you a story, however,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간접 목적어, 이야기를 직접 목적어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Not only, but. also는 생략 가능하죠? A뿐만 아니라 B도. About plans, 계획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about beliefs,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한다 그래요. 자, 새로운 소재 belief가 언급돼 있죠. 이제부터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게 좀 까다로운데 remind는 여기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뒤에는 나오지도 않거든. 상기시키는 것, 즉 잊어버릴까봐 생각나게 해주는 게 당연히 유용한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갑자기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 말할 때는 그거는 그 이야기가 계획을 위한, 여기도 계획 나오니까 그것도 있는데 항상 그렇듯 논리독해에서 나돈니 버덜수에서는 나돈니 부분이 아니라 버덜수 부분이 중요하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 너에게 뭔가 말할 때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게 언급이 된다는 건데 그거랑 리마인드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리마인드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조금 다른 언급이 있지만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죠. 즉 이 글에서는 remind보다는 belief 쪽에 더 치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when what is to be understood in a story, what절이 주어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돼요. 그리고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bout beliefs, what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죠. is to be, is하고 투부정사가 만났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같이 쓰는 것, 이걸 일명 비투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비투용법은 해석이 5가지 있어요. 5가지가 뭐냐면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예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to be understood,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해가 될 그 어떤 것,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what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 수동태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is about, 비동사와 about이 만나면은 뭐뭇에 대해서가 아니고 뭐뭇과 관련이 있다. 뭐뭇과 관계 있다. beliefs, 믿음과 관계가 있을 때. 아까 믿음 나왔잖아요. 믿음과 관계 있을 때. The kind of guidance we need. we need는 관계대명사 생략된 수식어.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이제 가이드의 종류는 change, 바뀐다. 바뀐다. 언제랑? remind 할 때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belief에 관한 얘기일 때는. 문장 구조가 약간 복잡해서 서술형 연습해야 하죠. 다시 이야기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만약 믿음과 관련이 있어. 그냥 remind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그때는 뭔가 가이드가 바뀌는데요. We do not need to know. 우리는 알 필요가 없죠. need 다음에 투부정사고요. What will happen next? 무슨 일이 다음에 일어날지 그건 알 필요가 없어. When hear this kind of stories, 우리가 이런 종류 이야기가 바로 지금 belief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믿음, 자신의 신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들을 때는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보세요. all we. 우리 모두는 trying to do.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동사가 몇 개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가로를 묶으십시오. all과 we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돼 있어요. 바로 all이 선행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어고요. 뒤에 is가 동사입니다. is understand 별표하시고 두 개 하시고.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 전부는 is understand. 좀 이상하지만 일단은 이해하는 것. 네, 바로 그것들,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됐죠? 일단 이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주제문 표시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all이 주어인데 단수의 복수야? 단수의 is가 나왔어요. 모든 것이면 여러 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all 다음에 지금처럼 중간에 수식어가 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조동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단수로 is가 나오는데요. 왜 단수냐? 우리가 노력할 전부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 이해하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게 없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l이라는 대명사, 일반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인데요. 이 대명사의 특징, 전문용어로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불분명해요. 둘 다 가능하거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뭐뭐 할 것은 오직 뭐뭐이다.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언어적인 이해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all이 원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쉬워요. 우리가 시도할 전부는 뭐뭐이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자,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올 것만 같아. All I need is your love. 내가 필요한 전부는 너의 사랑이야. 내가 필요한 전부는 너의 사랑이야. 너의 사랑만 원하는 거죠. 그게 전부야,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수로 취급하는 거.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is고요. 중요한 건 또 뒤에. 동사 뒤에 동사가 나오네? 이상하네. 네, 이것은 to 부정사의 to가 생략이 된 거예요. to understand 라고 써도 됩니다만 여기서 to를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all 이라든가 all 말고도 what, something, the very, the only 이런 그 선행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바로 강조용법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all 뭐뭐뭐 이것도 일종의 강조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만 써도 된다는 겁니다. 됐죠? 좀 어렵고요. understand의 동의어로 grasp, appreciate, recognize 이해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인지하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런데 그래 그러면은 이해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 아직까지는 왜 이게 중요한지 알 수 없죠. 그 다음 보시면 If you're passively viewing a movie, for example,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수동적으로 볼 때래요. Understanding the movie, 이게 주어죠. 이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Being able to follow,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뭘 따라가? What is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것. 끊고 by ing 모함으로써. Relate A, 그 다음에 저기 to 보이죠? to B예요. relate A to B, A와 B를 연관시키는 것이죠. A와 B를 연관시키다. 연관짓다? 시키다? 어떤 게 좋은가요? 그 다음 what we are seeing, 명사 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영화 보고 있는 것을 to 어디로?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arning, 이때 ing는 앞에 위에 learning과 relating과 다르게 분사구문이에요. 뭐뭐 하면서, 배우면서, 물론 번역은 배우다보다는 알다가 좀 더 어울리고요. 뭘 알면서, something from the movie, 영어로부터 뭔가를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는데 in a very weak sense, 굉장히 약한 센스, 의미 of learning, 이해, 학습의 약한 의미로 알게 된대. 뭔 소리냐? 다시 보세요. 영화를 보는데 수동적으로 본대. 영화를 수동적으로 본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거. 아, 저런 얘기구나, 저런 스토리구나 따라가는 거. 그럴 때 영화 보는 내용과 내가 아는 거를 연결을 시켜서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뭔가 알긴 아는데, 영화 속의 내용을 알긴 아는데 약하게 알아요. 왜냐고? 수동적으로 영화를 보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할 뿐 깊이 이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passively 동의어로는 negatively, 부정적으로? no. 여러분, negative도 소극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꼭 조심해야 돼요. 또 inactively, active의 반대말 unenthusiastically. enthusiastic이 열정적으로죠. 언뜻서 열정적이지 않게 비슷한 말이고요. mean, 그 다음에 being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밑에 따로 설명드리면 별표는 아니고 설명드리면 이 mean이라는 동사 다음에 지금은 being, 여기 being 동명사 나와 있죠. 만약에 동명사가 목적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답니다. 그런데요, mean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도하다. 지금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다가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써야 됩니다. 투부정사 쓰면 이상해지고요. 그 다음에 what. 뭐 세 개 다 관계대명사인데요. 중국에 쓰진 않을 거고요. 조금 이제 구조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weak 대신에 faint, 희미한, obscure, 불분명한, inadequate, 불충분한 의미 이해라는 말도 수동적인 개념으로 관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in a conversation, 영어와는 다르게 대화 속에서는 understanding means, 이해라는 게 의미예요. being able to respond, 반응하는 걸 할 수 있는 거. to story, 이야기는 여기서 대화, 상대방의 대화 속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respond 여기랑 여기에 네모를 쳐놨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빈칸을 뚫어놓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mean 다음에 동명사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respond 대신에 react, 여러분 리액션 잘 아시죠? comment, declare가 선언하다라는 뜻인데 자기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말로도 의미상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를 수동적으로 보는 장면과 대화라는 걸 지금 둘이 대조가 돼 있어요. 좀 이따 정리하고요. 6번 문장이 key sentence 표시해 주시고요. 중요한 문장. 모르 헷갈릴지 모르니까 이제 대조라고 한번 써두시죠. 수동적인 영화 보기랑 대화의 대조가 설명되어 있고요. respond가 중요하죠. 그 다음 both of these cases, 이 경우들 둘 다에 여기서 둘이잖아요. 영화 보는 것과 대화에서. then 그렇다면 understanding means, 이해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attempt to extract indexes, 시도하는 것, 뭘 시도해요? 색인을 추출해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대. such that,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살짝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such that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 할 정도로 이런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so that 또 뭐뭐 하기 위해서로 많이 쓰이죠. such that은 뭐뭐 할 정도로가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됐죠? 뭐 하기 위해? All the stories can be related. 옛 이야기들이 관련될 수 있도록. 어디에? The new ones. ones는 대명사죠. 위에 있는 stories를 대신받은 거고요. 새로운 이야기. 그럼 여기서 old stories가 뭐죠? old stories가 어디 있죠? 네. old stories는 아까 영화 얘기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에서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는데 자, old stories를 그냥 써놓읍시다. What we know 이렇게 써놓을게요. 우리가 아는 것. 내 머릿속에 이미 있던 것. 이건 대화도 마찬가지죠.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내가 아는 거를 동원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은 뭘까요? 네, 새로운 거는 상대방 이야기 스토리죠. 아니면 영화의 스토리. 됐나요? 그 둘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색인이란 걸 추출한대. 색이니까 뭐냐?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보기 이런 말이에요. 찾아보기. 뭐 다른 말로는 참고 자료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reference란 말이 참고라는 뜻이죠.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쉽지 않은 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경우, 여기도 설명이 빠졌는데, both는 뒤에 복수명사하고 쓰잖아요. 물론 이때 either를 써도 상관없어요. either는 둘 중에 어느 경우든 이제 그건데요. 어쨌든 둘 다 상관없고요. 영화를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든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대화이든 둘 다니까 공통점을 말하는 것이죠.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상대방의 말을 혹은 영화 속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이 어떤 참고자료 찾아보기를 만드는 거야. 왜 만들어? 지금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지금 내가 듣는 스토리, 영화 속 스토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좀 더 얘기하고 그다음에 relate 대신에 associated, relevant, interconnected 같은 말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movies, 영화에 대해서는 the intent and recognition, 그 의도는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인지만 하면 돼. 내용을. 자, 근데 대화에 대해서는 그 의도는 to be able to respond,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인지라는 거는 아까 우리 왜 수동적이라는 얘기했죠? 수동적으로 볼 때. 패시브한 성격을 얘기하고요. 생각해봐, 여러분. 영화가 일방 미디어입니까? 쌍방 미디어입니까? 일방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화 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 평가하면은 그 영화에서 내용이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대화는 다르죠. 대화는 내가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하잖아. 대답을 하잖아. 그럼 상대방도 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즉 쌍방향이죠. 됐나요? 원사이드라는 느낌이 살짝 드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말 보세요. respond의 동요가 아니고요. active는 적극적인, 즉 대화에서 이해라는 거는 적극적이고 dynamic, 역동적이고 mutual, 상호적인. 대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의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영화하고는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은 다 봤고요. 이제 쭉 연결해서 볼게요. 글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리마인딩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이야기 속에 믿음이 있을 때는 자, 그 믿음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리마인드가 아닌 다른 게 필요한데 다른 게 뭐냐? 주제문 보시면 다음 일을 아는 거 필요 없고 그거 말고 진짜는 뭐냐면 바로 이 문장, 두 문장이지만 사실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수동적으로 영화를 볼 때도 물론 이해가 필요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 글은 영화 보는 걸 중점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중점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Tell a story. 그 다음에 뭐였죠? He's talking 이렇게 말했잖아. 이쪽이 대화가 이 글의 중심 소재란 말입니다. 영화는 그저 비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수동적인 이해와는 다르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좀 약하고요. 반대로 대화 속의 이해라는 거는 거기에 반응이 필요해. 그래서 반응이 필요하니까 뭐 해야 돼요? 액티브하게 다이내믹하게 또는 뮤추얼, 인터랙티브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잖아.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하고 대화하는데 상대방 말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대화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됐죠? 다만 공통점은 있어. 영화와 그 대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올드 스토리와 뉴 스토리 아까 말했어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영화성 내용을 연결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진짜 본론은 여기로 가서 영화는 그게 다만 수동적이고요. 대화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쭉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면은 그래서 색인이라는 걸 만드는 게 도대체 색인이 뭐냐?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인덱스는 책 뒷부분에 ABC 순서로 또 쫙 나열해놔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몇 페이지인지 찾을 수 있게 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 찾아보기라고 이렇게 따로 써드리기도 했잖아요. 참고자료 같은 거지만은 정확하게는 인덱스가 길잡이 같은 거죠. 길잡이라고 쓰면 될까? 네. 그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영화 속의 어떤 내용을 봤어. 근데 이게 어디선가 내가 알고 있던 얘기랑 연결해서 이해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기억하는 정보는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아닐까요? 그 중에 어떤 건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대화도 마찬가지죠. 까다롭죠? 네.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개만 더 적어드리면 7번은 그러니까 이제 5번하고 6번은 아까 대조라고 그랬잖아요. 대조 내지 비교가 되고요. 7번은 공통점이죠. 영화와 뭐였니? 대화의 공통점. 그러다가 다시 8번에서는 대조를 이루어서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인 대화 속에 이야기를 말한 거고요. 뭐 얘기 안 한 거 있나? 다른 없죠? perception, comprehension, 이해란 뜻이죠? recognition하고 동의어. 그 다음에 올라가서 1, 2, 3번보다는 4번의 두 번째 문장 약간 주제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문을 말하기 위해서 뭐 일단 reminding보다는 중요하다. belief의 이야기일 때는 다르다. 이런 얘기 한 거니까 뒤가 좀 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4강 설명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